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의식 후 성장한 아이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의식에 통과해야 합니다. 출생의식이 육체적으로 부족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자만이와 조상 혼령과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 객체로서의 존재의 단절과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듯이 성인식은 유년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몇몇 부족의 실질적인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식을 치르지 않는 아칸바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이 아니며 아직 어린이로 취급됩니다.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통 4살에서 7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건조하고 비교적 추운 날씨인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에 치러지는데 소년들은 할례를 받고 소녀들은 여성 할례를 받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장소가 공지되고 부족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해집니다. 소년들은 남자들이 모인 자리, 소녀들은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을 받는 소년들과 소녀들은 고통스럽지만 신음소리가 없이 진행되도록 격려받습니다. 의식이 마친 후에는 모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 맥주를 마시고 조상 혼령에게 음식을 바칩니다. 성인식은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몇 주간 진행됩니다. 가족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들과 소녀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돈, 그리고 장식구, 때때로는 양과 소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유년기와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성적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가 죽고 새로운 상태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서 자신을 조상 혼령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준비가 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몇 달 후에서 14살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인 단절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사회에서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4일에서 10일 정도 음악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에는 보호자와 선생들이 함께 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날에는 음부샤라고 알려진 무서운 괴물과 마주합니다. 주로 남자아이들만 참여를 하는데 음부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무 토막과 가지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커다란 괴물처럼 울부짖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괴물에 맞서서 용감하게 활을 쏘며 대항합니다. 과정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괴물과 맞서 이긴 날 밤 첫 단계를 마친 소년과 소녀는 성관계를 가집니다. 셋째 날에는 어른들의 생활을 연습하는데 남자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자릅니다. 그 후 할례 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술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특별한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사탕수수를 훔쳐 와서는 보호자를 위한 술을 만듭니다. 다섯째 날이 지나서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식이 금지됩니다. 여섯째 날은 쉬고 일곱째 날은 소년들은 소를 모는 연극을 하고 소녀들은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상황극으로 모든 성인식을 마칩니다. 마사이족은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12살에서 15살 나이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성년식을 치릅니다. 이때 함께 성년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동년 집단이 되어 강한 결속력을 가집니다. 후보자들은 흰색 진흙을 온몸에 바르고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 참석합니다. 할례식 전날 소년들은 찬물로 온몸을 씻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식 때 흘린 피를 황소 가죽에 담아서 각 소년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후 나흘 동안 격리하고 격리가 끝나면 여자 옷을 입고 흰 진흙을 얼굴에 바르고 타조 깃털로 손을 장식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머리를 삭발합니다. 소녀들도 여성 할례를 치르고 나무 잎이나 풀로 머리를 장식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성인식은 유년기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 성인으로서의 삶을 공동체 안에 공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년기가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면 이제 공동체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돕는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식을 마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받는 아프리카 부족도 있습니다. 성인식은 어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부족 공동체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공동체는 그에게 공동체를 위한 책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인식은 성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책무를 위해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식을 통해 고난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순종 그리고 부부관계를 배웁니다. 2016년 남아공 안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대략 44.7%로 절반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 중 흑인의 경우가 48.2%인데 32.1%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부족별로 보면 벤다족이 82.7%로 가장 높고 북소토가 75.7%, 고사가 74.2%, 통과가 67.6%, 은드벨러가 54.3%입니다. 남아공의 많은 부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이유로 남성 할례가 성인 시간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고사적인 경우 이스턴 케이프 보건부에 오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성인식 학교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1995년 이후로 현재까지 남아공에서 대략 1200명의 소년들이 잘못된 할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사족 청소년들은 성인식에 참여하려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공동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라루코라고 하는 성인식은 보통 방학 기간인 6월에서 7월 초 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성인식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할례식을 위해서는 이손또라는 음막을 짓고 할례를 시행할 잉시비를 지정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기간 동안 도울 도우미 격인 이칸카타를 정합니다. 대략 비용을 계산해 보면 $10,000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염소 2마리 이상, 전통남녀 2개, 한 달 분량의 음식, 할례를 시행할 음식비 비용, 도우미 겸 보호자인 이칸카타 비용, 그리고 의식을 마치고 입어야 할 세련된 옷을 구입해야 할 비용입니다. 부시에서 생활하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꽃사우를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여성과의 만남을 피해야 하고, 세 번째는 병원 방문이 금지됩니다. 과정은 약 한 달 동안 지속되는데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우쿠드랑가라고 하는 할례식입니다. 성인식 수행자는 옷을 모두 벗고 준비한 담요만 덮고 할례 전문 시행가인 잉시비를 기다립니다. 할례는 잉시비에 의해서 시행되며 표피를 자를 때 할례자는 나는 남자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잉시비는 당신은 남자다 라고 대답합니다. 첫 일주일은 음막에서 아주 제한된 음식과 소량의 물로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흰색 진흙을 몸에 발라서 몸을 햇빛과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점인 약 일주일 후에 우코지시와를 행합니다. 의식을 위해서 친족 남자들이 방문에 함께 참석을 하는데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먹는데 오직 남자만이 참석을 하며 이날 이후로 음식 규제가 풀립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음막 밖으로 나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코지시와는 첫 단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주에서 3주 음막 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음막 밖에 나가 활동도 하고 외부 사람과 접촉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움푸모라고 하는데 졸업식에 해당합니다. 졸업식도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흰색 진흙이 칠해진 몸을 강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부족 어른들에게 상처 검사를 받은 후 새 담요와 음늑과이라는 검정색 싸움 막대기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음막과 성인식 기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불태우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합니다. 유아기 삶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의미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음기들이라는 환영식입니다. 숲에서 돌아오는 졸업생이 집에 가까이 오면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졸업생은 부족 어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어른들은 환영의 말을 합니다. 염소나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아프리카 맥주인 은콤보띠를 준비해서 환영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이 환영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 집이라는 축하 파티가 따로 열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젊은이들만 참여하는 축하 파티입니다. 이때 새롭게 준비된 세련된 옷을 입고 졸업생은 참여를 하고 마을의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함께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성인식을 마친 젊은이들은 6개월간 새로운 복장으로 자신이 성인식을 마친 진짜 남자임을 나타냅니다.
성인식은 현대에 들어와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제도에 따른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기간인 3개월에서 6개월이 4주에서 5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정도 학기 일정이 아닌 방학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성인식은 부족의 결속력, 추상에 대한 충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 남자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도시화로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 줄어들어 젊은 도우미 이칸카타에게 그 역할이 전가되어 원래 성인식의 목적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의 상업화입니다. 성인식 시즌이 되면 9만 명의 학생들이 성인식 학교를 찾고 있어서 성인식이 더 이상 부족의 어른이 섬기는 부족 행사가 아닌 큰 비즈니스 수단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시술, 여러 비전문가들이 대거 고용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적인 문제입니다. 할례식이 거행될 때 그룹으로 진행되는데 할례의 시행자인 잉시비는 전통적인 칼을 사용해서 여러 명을 동시에 할례 시행합니다. 이때 칼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성병이 전염되어 성기를 절단해야 하거나 에이즈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세속화되어 몇몇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례 기간에 벌어지는 사고들, 죽음, 성기불능, 에이즈, 그리고 동성애 문제로 사회 이슈화되면서 성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독교 안에서 성인식 토착화가 시도되었습니다. 할례 후 치러지는 웃고지시와 의식에 찬양과 예배를 도입하고 음악생활 기간 동안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칸카타와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는 등 원래 전통 양식을 기독교 신앙의 형태로 변형을 시도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진짜 남자, 즉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사는 남자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남자 성인식은 코사 사회 안에서 남자로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프리카 세계관 안에서 성인식은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사회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교육 과정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성인식 학교와 기독교 가치를 이해하는 잉시비와 이칸카타가 많아지면 꼬사 성인식의 변혁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경적 교육과 가치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진짜 남자,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공을 섬기는 것을 곧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우분투가 한국 사회에서 자주 화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열된 사회에 우리는 함께 공존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분투는 분명 시족 공동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우분투 철학이 세계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현 서구 사회와 서구화된 사회들은 개인주의와 핵가족화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려 나라는 존재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분투 철학은 글로벌화된 세계에 공헌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생의식과 성인의식은 모두 이 공동체의 인간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전에 공동체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중요시 여기며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개인 구원이라는 경건주의 영향 안에 갇혀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사회 구원에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됩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대회 이후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원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은 서로서로 돕는 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교회가 급속도로 확산해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사고 안에는 우분투 사상이 내재되어 있고 아프리카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확인할 때 복음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출생의식과 성인식을 성경의 진리로 복음의 눈으로 잘 상황하여 아프리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주적 우분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문투, 응구문투, 응가반투. 당신을 통해서만 나는 내가 된다.